자, 계속해서 2교시에 작업을 해볼게요. 자, 시험 시작해서 위쪽에 1작업 조건하고 제가 6번, 7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는 1작업이 끝난 다음에 바로 차트 작업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차트가 어쨌든 배점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는 빨리 만들어서 출력 형태랑 내가 만든 거를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작업이 끝나고 나면 1작업이 끝났다라는 건 1작업 조건을 만족시키고 6, 7번이 해결이 됐으면 그래프 그리는 거를 이제 작업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러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만들 때는 자, 1, 2, 3번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F11번 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F11번 키를 하기 전에 1작업에 있는 데이터 범위를 이용을 해서 범위를 잡고 난 다음에 F11번 키를 해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차트가 자동으로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F11번을 누르기 전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제목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X축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보고 범내에 뭐가 적혀져 있는지 이렇게 세 군데를 체크를 하면 1작업에서 어느 범위가 필요한지 범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제목을 보니까 소화제하고 해열 진통제의 가격 현황을 표시를 한대요.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 구분에는 소화제랑 해열 진통제랑 외용 연고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외용 연고제는 제외하고 소화제하고 해열 진통제 두 가지에 대한 항목만 다루겠다라고 제목에서 지금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X축에 가서 또 보니까 뭐 위생천 어머머머 해서 생록천까지 봤더니 실제로 연고제 이 포타디 연고랑 후시딘 연고 이거 두 개를 빼놓고 나머지 제품명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그 6개의 제품의 자, 범례는 가격하고 평균 가격을 표시해 달라라는 거죠. 자, 내가 연고제를 제외한 소화제하고 해열 진통제에 해당하는 그 제품들의 여기 우리 가격도 적혀 있고 최저 가격도 적혀져 있거든요. 평균 가격하고 최저 가격.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럼 X축부터 범위를 잡죠. 자, X축에는 위생천부터 생록천까지 소화제하고 해열 진통제 제품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제품명이라고 하는 이 제목 C4번 셀도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C4번 셀부터 여기 에시노네까지 쭉 드래그 하면 되겠네요. 소화제 해열 진통제니까 일단 C4에서 C8번 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브루펜 시럽이랑 생록천 이렇게 두 개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개 연고는 빠져요. 자, 그리고 이 상태로 그대로 평균 가격, 최저 가격도 범위 잡아주고 한 줄 띄워서 브루펜하고 생록천에 해당하는 평균 최저 가격도 나란히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키보드 기능키에 있는 F11번 키를 딱 눌러주는 거죠. F11번 키를 딱 눌러주게 되면 아래쪽에 차트 시트가 생성이 돼서 더블 클릭 제4 작업이라고 이름 변경을 해주고 드래그해서 3작업 뒤까지 이제 드래그해서 가져다가 놓으면 되겠죠. 자, 범위 잡아서 기본 차트 생성까지는 됐나요, 여러분? 그 차트 연습할 때 해보면 알겠지만 이제 범위 잡거나 막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힘들 수 있는데 처음에 범위를 잘 잡아주게 되면은 크게 무리 없이 F11번 키 가지고 기본적인 막대로 체크를 해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다 나오셨죠? 자, 그러면 우린 지금 벌써 30점 획득한 거예요. 1, 2, 3번 다 해결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4번 차트 도구가 나오는데, 자, 차트 디자인 도구래요. 그러면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해서, 자,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해서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는데요. 자, 문제에서 레이아웃은 3번 해주세요 했거든요. 그래서
빠른 레이아웃에 가서 3번 할 거예요. 빠른 레이아웃 3번. 자, 근데 스타일을 여기서 지금 4번을 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스타일 4번은 출력 형태랑 좀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20 버전이 아니라 예전 2010 버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스타일 1번으로 변경할게요. 그대로 사용할게요. 스타일 1번. 자, 요거 제가 이름 바꿉니다. 요거 스타일 4번이 아니고 1번으로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시험 보러 가셨을 때는 2020 버전에 맞춰서 2016 버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오피스 2016 버전에 맞춰가지고 문제가 제대로 출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스타일 1번을 해주시고, 자, 그럼 4번도 클리어. 자, 그럼 40점 됐어요. 자, 영역 서식에 여기 진짜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차트 보내주신 분들 중에 다른 부분은 너무 잘했는데 이 부분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이제 좀 놓치는 부분인가 봐요. 이렇게 쉽게 넘어가다 보니까. 자, 차트 영역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예요. 그럼 여기 차트 영역이잖아요. 이 차트 영역이라 하면 차트에 들어가는 모든 글꼴에 대한 영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차트 영역 찍고 자, 홈에 가서 글꼴을 굴림에 11포인트로 이렇게 딱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항상 확인 사살을 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 축을 찍든 차트 제목을 찍든 뭐 차트 제목은 지금 그렇게 변경이 안 되어 있죠. 같이 줄어들었긴 하지만 근데 차트 제목은 사실 상관이 없는 게 뒤에 가서 제목을 바꿔줄 거라서 얘는 10일이 안 돼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여기 X축이나 범례 있는 부분은 어디를 클릭을 하던지 간에 굴림의 11포인트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역 서식에서 요거는 안 돼 있고 뒤에 거는 했잖아요. 그럼 부분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10점 다 날려요. 그러니까는 할 거면 정확하게 끝까지 다 제대로 하는 거고 제대로 잘 안 되면 굳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에 시간을 활용을 해서 다른 부분은 맞췄는데 이 부분 하나 때문에 전체 감점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조금만 꼼꼼하면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인을 꼭 잘 해주시고 자 채우기 효과도 자 차트 도구 서식에 자 도형 이제 큰 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도형 채우기 질감에 가서 자, 파랑 박엽지를 선택을 해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파랑 박엽지, 분홍 박엽지 정도는 이름 안 찾고도 금방 찾아가죠. 그죠? 자, 파랑 박엽지 선택을 하고요. 그림 영역은 항상 어땠어요? 항상 깔끔하게 그냥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자, 그래서 5번 차트 영역도 그림 영역도 끝났고 자, 이제 제목 한번 적어보죠. 자, 제목 있는 부분에 가서 자, 소화제 및 해열 진통제 가격 현황이라고 적을게요. 이것도 적고 ESC 키 누릅니다, 여러분. 자, ESC 키를 누르고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서 스타일 채우기 같은 것들을 또 작업해 주셔도 되고 자, 저는 이제 이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또는 글씨를 블럭을 잡고 여기서 글꼴을 변경해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이제 글씨를 적고 글씨를 블럭 잡기보다 ESC 키를 눌러서 이 글씨를 다 적고 난 다음에 ESC 키를 눌러서 이 글씨가 들어가 있는 이 개체 틀을 잡고 하는 편이라서 저는 그게 익숙해서 여기서 이제 바꿔볼게요. 글꼴 굴림되어 있고 자 크기 20에 굵게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에 굵게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자, 문제에서 채우기색 흰색에다가 흰색에다가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주세요 해서 테두리 윤곽선 검정으로 이렇게 줬어요. 그 여기서 주셔도 되고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여기서 채우기하고 테두리 색상을 주셔도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제목을 완성을 했어요. 자, 6번도 오케이 됐고 질문이 가끔 이거 테두리가 무슨 뜻이에요? 이 테두리는 선의 색깔을 선색을 검정으로 해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테두리는 선색을 검정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한번 해보죠. 자,
평균 가격 계열 차트 종류. 자, 평균 가격이라고 하면 파란색 막대기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파란 막대기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차트 종류 바꾸라고 해요. 그러면 차트 그 평균 가격 계열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계열의 차트 종류 변경하겠다. 자, 클릭을 하죠. 자, 해서 자, 평균 가격을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합니다. 체크해주면 알아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이 또 왔었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 보조축으로 넘기고 다 좋은데 이 막대 그래프 있죠? 그러니까 최저 가격. 막대 그래프가 너무 날씬해요, 선생님. 여기는 좀 두툼한데 이걸 좀 넓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굳이 넓게 일부러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또 이제 뭐 시험 칠 때는 할 필요가 없는데 실무에서 내가 저 막대 그래프를 좀 두툼하게 나타내 주는 게 시각적으로 조금 더 좋은 효과를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제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바꿔 볼게요. 이제 바꾸고 난 다음에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지만 한번 해 봅시다. 이 주황색 최저 가격 막대 그래프 더블 클릭을 한번 해요.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서 여기 뭐 색 채우기도 있고 여기 효과도 있지만 이 중에서 계열 옵션이라는 곳에 가보세요. 계열 옵션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은 여기 간격 너비라고 되어 있는 게 219% 되어 있는데 요거를 조금 조절을 해보면 조금 더 줄여주는 거예요. 조금 더 줄여주게 되면 간격 너비가 좁아지면서 데이터 막대의 굵기가 더 굵어지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조절이 필요한 경우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계열 더블 클릭하고 계열 옵션에서 계열 간의 간격 너비의 퍼센테이지를 줄여주거나 늘려주면 막대 그래프가 통통해졌다가 날씬해졌다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 칠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이 판피링 큐의 최저 가격 계열 값을 표시하래요. 자, 여러분 최저 가격은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최저 가격은? 최저 가격은 막대 그래프로 표현이 되고 있나요? 꺾은 선으로 표시되고 있나요? 그쵸. 여러분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판피링 Q라고 했으니까 X축 항목 중에 판피링 Q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 판피링 Q의 최저 가격은 판피링 Q 항목에 꺾은 선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 막대 그래프를 찍어줘야 되는 게 판피링 Q의 최저 가격인 거죠. 주의해서 자 잡아주는데 판피링 큐의 그 최저 가격을 클릭을 했더니 쟤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전체가 다 지금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클릭을 해요. 자,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네모 상자 하나 저 계열 하나만 선택이 되는데 자, 그때 오른쪽 버튼 자,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을 한번 딱 해주면 데이터 레이블이 350원이다라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막대 그래프 위쪽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 출력 형태에 보면 막대 그래프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지금 생긴 350원이라는 데이터 계열 그 레이블을 더블 클릭을 하죠. 자, 더블 클릭을 하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라고 나와요. 내가 지금 데이터 레이블을 더블 클릭했기 때문에 자, 그 중에서 저기 끝에 레이블 옵션에 또 가는 거죠. 아까 계열 옵션 가듯이 이번에는 레이블 옵션. 자, 레이블 옵션에 가서 레이블의 위치가 바깥쪽 끝에 되어 있는데 이걸 안쪽 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 안쪽 끝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 끝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눈금선을 한번 보죠. 자, 눈금선은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하세요. 요게 눈금선이죠, 얘들. 여기가 눈금선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지는 흑백으로 제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시험지가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냐면, 여러분들이 좀 볼 때 이게 이렇게 뭐 진하게든 연하게든 어쨌든 나오니까 색깔에 좀 주의해서 작업을 해주시는데, 원래 색 그대로 주셔도 되고요. 나는 이 허여멀건한 게 싫다라고 하면 그냥 검정색으로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 눈금선 더블 클릭 한번 해보죠, 여기. 자, 눈금선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눈금선 서식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목을 더블 클릭하면 제목 서식, 계열을 더블 클릭하면 계열 서식, 여기에 레이블을 더블 클릭하면 레이블 서식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지금은 눈금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자, 눈금선 서식에서 채우기 및 선에 가는 거죠. 우리 선의 모양도 바꿔야 되고 뭐 색깔도 저는 한번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자, 채우기 및 선에 갔더니 자, 색이 이렇게 허여멀건한 회색 돼 있는데 저는 그냥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검정색으로 바꾸고 밑으로 선에 대시 종류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파선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출력 형태처럼 파선으로 선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축에 대한 부분도 출력 형태처럼 참조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왼쪽 편의 축을 봤더니 왼쪽 축은 단위랑 뭐 표시 형식 그대로 제대로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다른 게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실선의 검정선이 좀 더 확실하게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조 Y축에도 좀 더 확실하게 보이고 오른쪽에 눈금도 툭툭 하고 조금 튀어나와 있고 X축에도 여기 가로선이 이렇게 실선으로 쭉 길게 이렇게 실선으로 진하게 좀 되어 있어서 세 군데 축을 좀 다 바꾸러 가죠. 자, 일단 제가 Y축부터 세로값축 더블 클릭. 다른 거는 할 필요 없고요. 여기에 실선이라고 표시해주고 채우기 및 선에 가서 실선에 검정색 선 되어 있는지 확인. 자, X축 가로 항목축도 더블 클릭. 자, 실선으로 바꿔주면 자동으로 검정색으로 바뀌어지네요. 자, 보조 Y축도 더블 클릭해서 자, 실선으로 바꿔주면 검정색이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러면 X축, 보조 Y축, 여기 가로 항목축 모두 다 선이 선명하게 표시가 됐고요. 단위도 여기 보니까 요건 좀 바꿔줘야겠네요. 보조 Y축, 그죠? 자, 보조 Y축 더블 클릭해서 보조 Y축 더블 클릭해서 우리 텍스트 옵션에 가시면 되죠. 여기 텍스트 옵션 축 서식 옵션에 가서 자, 표시 형식, 눈금도 좀 바꿔줘야 되고, 축 옵션에 가서 단위도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축 옵션에 가서, 6,000원까지 돼 있고, 주 단위를 1,500원. 자, 1,500원 단위로 이렇게 해주면, 뭐, 지금은 표시 형식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여기 그 Y축, 보조 Y축이든 뭐 그냥 Y축이든 만약에 이게 단위가 뭐 0%부터 20%, 40%, 예를 들어서 60%, 뭐 80% 있고 제일 위에 100%까지 이렇게 만약에 표시되는 백분율로 표시가 되는 경우였어요. 문제가,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 1작업에 내가 사용한 이 값이 백분율 데이터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수 형태가 아니라 뭐 50 몇 점 몇 프로, 20 몇 점 몇 프로, 10점 몇 프로 해가지고 그 백분율이 차트 영역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단위가 백분율로 표시가 되겠죠. 뭐 10%, 20%, 뭐 20, 40, 60, 뭐 80, 100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단위를 어떻게 적어주는 게 맞을까요? 최소값은 자 0%에서 100%까지잖아요. 그리고 20% 단위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어주는 게 맞을까요? 여기 축 단위에 최소, 최대, 주 단위를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표시해 주는 게 맞을까요? 저기다가. 지금은 수치 데이터니까 그냥 0, 6,000, 1,500 이렇게 적지만 백분율이면 여러분. 0에서 시작하고 최소는 0이고 최대는 어떻게 표시해 줄까요? 자, 제가 한번 적어 볼 테니까 한번 골라 보세요. 최소는 0, 최대는 100, 주 단위는 20을 적는다. 이게 맞을 건지
최대는 0, 최소는 0, 최대는 1, 주 단위를 0.2로 적는다. 자,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뭐가 맞을까요? 백분율로 표시가 될 때는. 병기 씨가 얘기한 대로 두 번째 경우예요. 여러분 여기 백분율로 표시가 되는 경우에 단위값이 나오는데 내가 이게 20% 단위다 또는 뭐 25% 단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표시해 주냐면 최소값은 0이고요. 100%는 1이에요. 최대값이 1인 거고 주 단위를 예를 들어서 25%씩 한다. 그러면 주 단위를 0.25라고 적어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백분율에 단위가 이렇게 나왔다. 자, 여기 0%, 자, 0%, 여기에 25%, 자, 50%, 자, 제일 위에가 75%였어요. 자, 이렇게 단위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최소값은 얼마고 최대값 얼마고 주 단위를 얼마로 맞춰주는 게 맞을까요? 자, 다른 친구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병기 씨 고쳐야 될 텐데. 그쵸. 아, 우리 여학생들이 선점했어. 지은 씨랑 혜민 씨, 지윤 씨 얘기한 것처럼 뭐 이해했으니까 괜찮아요. 자, 0에서 최대 0.75 해주고 주 단위는 0.25 단위로 해줘야 25% 단위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냥 혹시나 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차트 데이터에 백분율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뭐 표시가 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표시 형식 가서 여러분들이 뭐 백분율에 소수 자릿수나 퍼센트 기호 붙이는 거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 단위를 적을 때는 실수 형태로 적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점 주의해 주시면 되고, 자, 다시 문제로 좀 돌아갈게요. 자, 축도 이제 됐고요. 자, 범례. 자, 범례명을 변경하고, 자, 우리 최저 가격이고 평균 가격이 이렇게 Alt 엔터를 해가지고 밑에 두 줄로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 가격 바꿔줘야 되니까 이 범례를 찍는 게 아니라 차트 도구 디자인에 데이터 선택 가는 거죠. 그죠? 자, 데이터 선택에 가서 다른 건 다 그대로 두고 여기 평균 가격 원 돼 있던 계열의 항목을 편집을 하겠다. 그래서 그 계열 이름을 직접 적어주는 거예요. 평균 가격 원 이런 식으로. 자, 평균 가격 원 한 줄로 이렇게 적어서 확인. 자, 그리고 한 번 더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렇게 딱 들어가고요. 자, 이제 위쪽 리본 작업하는 거 한번 해보죠. 자,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에 가서 리본, 별 및 현수막에 자, 위쪽 리본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넉넉하게 좀 그렸어요. 자, 그려서 여기다 2019 2019년 기준이라고 이렇게 적었죠. 자, 여기 들어가는 그 도형은 문제에서 색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흑백으로 나오게 되더라도 색깔이 흰색이다라고 하고 테두리 부분이 보이고 글씨가 검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도형 나오면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하고, 그죠? 흰색으로 하고, 글씨색은 검정으로 하되, 자, 가운데 맞춰주고 여기에 있는 글꼴도 변경해 주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여기 있는 글꼴은 차트 영역 글꼴하고 똑같이 굴림에 11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나오지 않았는데 원래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가 나오면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표식의 크기라든지 모양을 하는 문제가 여기에 언급이 돼요. 여기 7번이나 이쯤에. 근데 지금은 이게 옛날 문제라 가지고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요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표식을 이렇게 크기나 이런 거 변경하라고 하죠.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자, 꺾은 선 그래프를 더블 클릭할게요.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채우기 및 선 쪽에 가면 여기 선이 있죠. 왜냐면 꺾은 선 그래프는 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하고 옆에 표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표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자, 표식 옵션 자, 기본 제공으로 바꿔서 표식이 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모양이다. 그리고 크기는 뭐 한 10 정도가 된다라고 만약에 미션에서 주면 뭐 10 정도를 이렇게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뭐 테두리 굵기도 만약에 변경하라라고 문제가 나오면 밑에 테두리 쪽에 가서 테두리의 너비를 조금 더 올려주면 테두리가 점점 굵은 테두리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굵은 테두리 표시하고 해서 크기를 두께를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차트 영역은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차트 영역은 사실 이제 제가 설명이 길어져서 그런 거지 차근히 처음에 1작업의 범위만 잘 잡고 출발을 하면 하나씩 하나씩 클리어하면서 100점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저장 한번 하고요. 자, 여기까지 혹시 됐나요? 완료됐으면 오케이 한 번만 찍어주세요. 다 됐는지. 음, 혜원 씨 됐고, 자, 다른 분들도 됐나요? 자, 정우 씨도 됐고, 자,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저장하고, 이것도 이제 저장하고, 시험 중간이면 전송 꼭 한번 해줘야 되겠죠. 그죠? 전송 꼭 한 번 더 해주고, 자, 1작업이 끝났으면 저는 2작업을 하러 갑니다. 자, 2작업을 하러 갈게요. 자, 2작업은 오늘 필터하고 서식이 나왔어요. 자, 필터 서식이 나왔는데 1작업에 B사에서 H12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 B2 셀에다가 모두 붙여넣은 다음에 아래 다음 조건을 실행을 하래요. 자, 1작업에 가서 B사에서 H12 영역을 컨트롤 C, 자, 컨트롤 C, 2작업에 가서 제2작업에 가서 자, 제2작업의 B2 셀에 컨트롤 V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열 넓이가 조금 어색하면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크기 조절을 이렇게 딱 해주고요. 자, 고급 필터 문제가 나왔어요. 고급 필터 문제가 봤는데, 자, 구분이 소화제가 아니면서라고 얘기했고, 평균 가격이 1000 이상인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구분에 대한 조건을 얘기를 했고요. 평균 가격에 대한 조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건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구분과 평균 가격 필드를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조건 위치가 적히는 B13번 셀에다가 붙여 넣는 거죠. 언급된 조건의 필드명을 가져다 일단 붙여 넣고요. 자, 구분 아래쪽에다가 구분이 소화제이면서라고 하거나 소화제가 아니면서라고 하거나 만약에 소화제이면서 있으면 여기다 소화제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만 소화제가 아니면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다 소화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요렇게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소화제가 아니면서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조건이 되는 거겠죠. 맞죠? 그리고 조건이 되는 거라서 아니면서 바로 옆에 평균 가격이 1000 이상이다. 이상이다. 1000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그럼 이제 고급 필터 실행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만약 이렇게 이제 심심하게 안 나오고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평균 가격이 평균 이상인 자료를 추출하세요 하고 여기에 AND 연산자랑 average 함수를 쓰세요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생긴 문제 함수에서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함수에서도 나오기는 하는데 필터 부분에 수식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혹시나.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평균 가격이 1000 이상이다라고 그 기준값 1000을 직접 제시를 해줬죠. 문제에서.
근데 이제 직접 제시를 안 해주고 평균 가격이 전체 평균 이상인 자료를 찾아보세요 했어요. 이거 평균 가격 평균 얼마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얼마 얼마를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걸 에브리지로 구해가지고 그거 이상인 자료만 추출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적어줘야 되냐면 자 따라서 해보세요. 는 적어요 여러분. 수식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함수나 수식은 항상 는으로 시작을 하죠. 자, 는 적고요. 큰 따옴표를 열어요. 우리 함수식에서 쓸 때처럼 큰 따옴표 안에 이상이라고 하는 기호를 적어줘요. 이상이라고 하는 기호를 적어주고 여기다가 avrag라고 함수를 불러요. average라고 이렇게 함수를 불러요. 자, 함수를 불러주고 average 되어 있는 데에다가 평균 가격 범위를 블럭을 잡아요. 자, 평균 가격 블럭을 범위를 잡고 괄호를 닫고요. 자, 내가 이상이라고 하는 기호하고 에브리지로 평균을 구하는 수식을 적었거든요. 그거 두 개를 AND 연산자로 연결해 주겠다. 에브리지 앞에다가 AND 연산자를 적어주고 엔터를 한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양이 이상이다. 2285가 평균인가 봐요. 그죠? 요렇게 표시가 되는 모양이 나와요. 자, 만약에 고급 필터에 조건 문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상이다라고 하는 기호는 텍스트처럼 큰 따옴표 안에 넣어주고 자, 에브리지로 평균 가격 평균을 구해요. 그럼 얼마 얼마 구할 거겠죠, 얘가. 그 구한 그 수치값하고 여기 이상이다라고 하는 기호를 서로 연결을 해줘라. 연결을 해주는 거를 내가 식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이상이다, 얼마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우리 이거 앞에 왜 썸이프나 카운트이프에서 이렇게 꼬아져서 나오는 문제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같은 원리로 써주고 대신에 는만 앞에 한 번 더 적어주면 돼요. 고급 필터 쓸 때는. 이해됐으면 오케이. 요거 해결할 수 있겠으면. 자, 오케이, 됐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이 조건으로 한번 좀 걸러볼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땡큐하게 이러이러한 조건에 무엇만 추출하세요라고 안 하고 그냥 자료 다 추출하세요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그럼 그냥 그대로 다 추출하면 될 것 같고 자, 고급 필터 원본으로 쓸 범위를 잡죠. B2에서 H10번 이게 원본, 이게 조건, 복사는 B18번부터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자, 원본 범위 잡고요. 자,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 이 고급 필터로 들어갈 거예요. 자, 고급 필터 클릭. 자, 고급 필터를 클릭을 하면 자, 현재 위치에다 필터할 거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냐. 현재 위치에 필터하면 원래 원본은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필터링된 데이터만 이 부분에 남게 되고요. 우리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거라서 다른 장소 복사. 자, 목록 범위 찍어봤더니 내가 잡고 들어온 B2에서 H10번 맞아요. 혹시 선생님 여기 잘못 나오는데요. 그러면 지우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범위 잡아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범위에 가죠. 자, 조건 범위는 B13에서 C14번 범위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 마지막 복사 위치예요. 자, 마지막 복사 위치는 B18번 셀에서.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소화제가 아니면서 평균 가격 이상인 데이터가 브루펜 시럽하고 후시딘 이렇게 두 개예요. 이 두 가지 제품을 다 사용해 본 적 있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 브루펜 시럽 많이 먹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열라면 주셨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이 두 가지나 마데카솔이 항상 떨어지지 않는데 자, 아무튼 자, 요렇게 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했고요. 두 번째 표서식을 볼게요. 표서식은 고급 필터 결과셀을 자, 이 부분 많이 빠뜨리거든요. 여기.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다는 거하고 색을 흰색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거는 달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고급 필터 결과 셀을 블럭을 잡고 자, 홈 리본 메뉴에 채우기에 가서 채우기 없음 하는 거죠. 채우기 없음. 자, 채우기 없음 해주고 자, 그리고 표 스타일을 보통 6번으로 변경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럭을 잡고 채우기 색을 비웠기 때문에 여기 표 서식. 자, 표 서식에 가서 표 스타일 보통에 6번을 해주세요. 되어 있네요. 표 스타일 보통 6번 클릭해서 자, 이 범위 맞으면 확인 버튼 이렇게 해주면 자, 이 작업은 끝나게 되죠. 그죠? 자, 이 작업 이렇게 해서 끝났고 자, 저장 한번 하고요. 자, 저장하고요. 요거 다 됐죠. 그죠? 자, 80점인데 사실 100점짜리 차트나 함수 4개 푸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진도 나갈 때 그랬잖아요. 2작업, 3작업, 4작업은 엑셀 시험 치러 오는 수험자라면 거기선 감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 잘 있지 않는다고. 연습을 제대로 잘 한 사람들이라면. 자, 그래서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고 시험장이면 전송도 한번 해주면 좋겠죠. 자, 이제 3작업을 할 건데 자, 3작업은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왔어요. 정렬 및 부분한 문제가 나왔으면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작업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이라서 그냥 1작업 시트 이용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자, 피벗 테이블에서 1작업 시트 이용하세요 라고 하면 범위를 2작업에 썼던 이 범위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2작업에서 썼던 거. 자, 1작업에 가보면 2작업에서 사용하려고 범위 잡아놓은 채로 그대로 있을 거예요. B4에서 H12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삽입 리본 메뉴에 가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메뉴를 호출을 하죠. 피벗 테이블을 호출을 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호출을 했더니 자, 분석할 데이터 범위는 1작업의 B4에서 H1200 맞고요.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어디다 놓을 거냐면 나는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놓을 거다. 자, 기존 워크시트 어디냐면 3작업에 B2셀에다가 놓을 거다 하고 확인을 하죠. 여기에 제가 오타가 들어가 있었네요. 자, 그랬더니 B2셀부터 피벗 테이블을 넣을 수 있게끔 이제 여기 피벗 테이블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됐고요. 자, 피벗 테이블 한번 보자. 자, 출력 형태를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어떤 필드가 행에 들어가 줘야 되는 필드죠? 행에 들어가야 될 필드는 뭘까요? 오늘 피벗 테이블에 행 자리, 여기 행 자리에 들어가야 될 필드는 그쵸. 여러분들 얘기한 대로 최저 가격이 행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최저 가격을 끌어다 행에다가 탁 놔요. 그러면 일단 중복되지 않은 채로 최저 가격 리스트를 쭉 다 일단은 다 나열을 하죠. 자, 나열을 해놓고 여기가 행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서 최저 가격이라고 이름을 변경을 할게요. 자, 최저 가격이라고 제가 이름 변경했고 열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열. 열에는 그렇죠. 구분이 들어가 줘야 돼요. 잘한다. 자, 구분이 열에 들어가 줘야 돼요. 자, 열에 딱 들어가 줬더니 자, 일단은 소화제, 연고제, 해열 진통제 순으로 일단 구분이 표시가 됐고 열 레이블 자리에도 구분이라고 일단 먼저 필드 이름을 바꿔서 넣어 줄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가격하고 구분별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있는지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어 줘야 되잖아요. 그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값을 이렇게 봤더니 개수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뭔가 최소값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개수랑 최소값. 항목별로 개수하고 최소값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품명이 몇 개고 평균 가격이 가장 싼 게 최소값이 얼마인지가 이 값에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품명을 끌어다가 값에다가 툭 던져줬더니 제품명은 알아서 개수라고 하는 함수를 쓰겠다라고 해서 제품명 개수가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값에다가 하나 딱 넣었을 때는 제품명 개수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지금은. 자, 근데
우리가 평균 가격 최소값을, 자, 평균 가격을 값으로 하나 더 넣는다 그래서 여기 제품명 밑에다가 값 자리에다 이렇게 딱 붙여 넣어주면 이제 제품명하고 평균 가격이 이렇게 나란히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나란히 나타났는데 여기 우리는 지금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평균 가격에 최소값이 표시가 되고 있고 문제에서도 최저 가격하고 구분별로 제품명의 개수와 평균 가격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바꿔줘야 되죠. 평균 가격 있는 부분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을 눌러가지고요. 여기에 이름도 마저 가격 뒤에다 원 이렇게 직접 Alt 엔터 된 거 다시 한 번 더 적어주고 이걸 최소값으로 변경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요거 바꾸고 적어줬어야 되는데 이거 최소값으로 바꾸고 여기 평균 가격 뒤에다가 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해서 평균 가격 원 이렇게 표시해주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눌러줬더니 제품명 개수랑 평균 가격 최소값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란히 표시가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클리어가 됐어요. 자, 1번 클리어가 됐고 2번 문제를 한번 보면 최저 가격을 그룹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저 가격이 지금 1,000원씩 묶여 있잖아요. 그죠? 묶어줘야죠. 최저 가격 데이터 있는 부분에 갖다 놓고 자, 오른쪽 버튼 자, 그룹을 하겠다라고 클릭을 해요. 자, 지금은 뭐 1에서 5천까지 1,000 단위로 하겠다 이렇게 숫자를 그룹을 할 때는 최소 최대 단위를 넣어주면 되는데 여러분 날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 풀어보면 피벗 테이블에 날짜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날짜를 그룹을 할 때는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안 나오죠. 뭐 일, 뭐 월, 분기, 연,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날짜를 그룹을 하러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 만약에 월이라는 부분에 그룹핑이 미리 되어 있으면 월 부분에 파랗게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선택을 한 번 더 눌러서 해제를 해줘야 돼요. 해제를 하고 내가 분기별로 묶겠다라고 하면 미리 선택됐던 거를 풀고 난 다음에 묶을 부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묶여져 있는 그룹핑으로 날짜에 대한 그룹이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시작 1에서 끝 5천까지 단위 1,000 확인 한번 합니다.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대로 그룹핑이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부분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이 뒤에 거는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자, 구분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을 좀 하래요. 자, 구분은 제가 이 필드 창 잠깐 닫으면 자, 해열 진통제, 연고제, 소화제가 와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네요. 그죠? 그럼 정렬해야 하는 항목 중에 아무 데나 갖다 놓고 그러니까 소화제, 외용연고제, 해열 진통제 셋 중에 아무 데나 커서 가져다 놓고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에 가서 내림차순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내림차순을 해주시면 해열진통제, 외용연고제, 소화제 이 순서대로 정렬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구분을 출력 이렇게 정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요새 시험 문제는 이게 한꺼번에 나타나는데 여기는 지금 좀 나눠져서 자,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기 지금 해열 진통제 있는 이 두 칸이 요거 한 칸으로 합쳐지면서 가운데로 연고제도 마찬가지고 소화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될 거고 이렇게 지금 비어있는 셀을 이렇게 퉁퉁 비워 놓는 게 아니라 빈 셀에다가 별표 3개씩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자, 우리 여기 시험지 출력 형태처럼 오른쪽 끝에는 행의 총합계는 표시가 되지 않게끔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있는 이 열의 총합계는 표시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피벗 테이블 안쪽에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어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자, 그 다음에 빈 셀은 아이고, 별 3개. 자, 별 3개. 그리고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는 제외합니다. 라고 이렇게 행의 총합계 표시를 체크를 빼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도 진행이 됐고요. 그죠? 가운데 정렬도 진행이 됐고, 빈 셀의 별표도 들어갔고, 자, 오른쪽 끝에 있던 행의 총합계도 소화제를 끝으로 사라졌어요. 자, 그럼 이제 다 됐죠. 그러면 마지막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해주세요 되어 있어요. 자, 출력 형태랑 동일하지 않은 부분은 이 부분만 해결하면 돼요. 그죠? 자, 이 부분은 다 같이 가운데 정렬 한번, 문자를 위해서 가운데 정렬 한번 했다가 쉼표 스타일 한 번만 해주면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피벗 테이블. 왠지 제 축에는 이번 주 토요일에 피벗 테이블과 필터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치만 그래도 경우의 수를 둬야 하니까 뭐 하여튼 연습해서 두 가지 다 연습해서 가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피벗 테이블까지 여러분. 자, 다른 친구들도 됐죠? 우리 정호 씨도 됐죠? 자, 네, 좋아요. 그럼 저장하고요. 잠깐 쉴게요. 오늘 제가 좀 목이 아프네요. 나 혼자만 너무 열심히 떠들어서. 저 잠깐 쉬었다가 6시에 이제 함수 얼른 풀이하고 또 이제 유의사항 전달할게요. 잠깐 쉬셨다가 6시에 링크 또 다시 새로 드릴게요. 그리로 들어오십시오.